아니라 미래의 모비스인이 될 캠베레이셔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저 요즘 다른 방송에서도 막 자동차 기술에 관심 있다고 소문내고 다녀요. 오늘도 재밌는 수업 준비했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네, 예쁘고 튼튼한 범퍼를 만들고 있는 범퍼 설계셀의 황무섭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설계셀 김장호 책임연구원입니다. 모비딕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모비스에는 정말 수많은 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FEM 설계셀은 FEM을 설계하는 건가요? FEM이란 프론트 엔드 모듈의 약자인데요. 프론트 엔드, 즉 차량의 전면에 조립되어 있는 부품으로 구성된 모듈입니다. 헤드램프, 쿨링 모듈, 뼈대 역할을 하는 캐리어가 있고요. 그중 캐리어를 비롯한 몇몇 부품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에이시안 놀이공원 가는 거 좋아해요? 완전 좋아해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놀이기구 타는 걸 롤러코스터 제일 좋아해요. 저는 범퍼카를 좋아하는데 범퍼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어요? 차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을 줄여주는 차 앞뒤에 있는 거인가요? 오, 정확해요. 이대로라면 오늘 수업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저부터 하면 되나요? 오?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세로로 읽으셨어요. 아, 가로로요? 그렇게 하면 다 틀리셨어요. 오늘 주제는 미래차의 얼굴인데 자동차의 얼굴 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일단 헤드램프가 눈 같고 범퍼가 입 같아요. 저는 자동차를 볼 때 얼굴들 보는 재미로 보거든요. 네, 맞아요. 사람들도 에이시아처럼 자동차 범퍼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 중에서 범퍼는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만큼 외관 이미지를 결정하는 디자인 요소 중 하나예요. 헤드램프는 저번에 배워서 아는데 범퍼는 디자인적인 거 외에 어떤 역할을 해요? 크게 4가지 역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범퍼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범퍼는 범퍼카에서처럼 외부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크게 플라스틱 소재로 된 범퍼 커버랑 폼재로 되어 있는 에너지 옵서버가 있고요. 차량 차체에 장착되는 백빔이라고 하는 강철 구조물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폼재랑 백빔이 뭐예요? 폼재는 가전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박스를 열어보면 하얀색으로 된 폼 같은 스티로폼. 네네 맞아요. 그걸 가지고 에너지 옵서버라고 해요.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그런 폼재만으로도 충격 흡수가 불가능하고 굉장한 강철 구조물이 필요하거든요. 백빔은 주로 철이나 알루미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즘에는 리어 백빔에는 고강도 경량화 플라스틱을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단어 자체는 어려운데 설명을 들으니까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다음 기능은 뭔가요? 다음 기능은 라디에이터 그릴의 구멍을 통해서 엔진이나 내부 부품들을 냉각을 하고 차량 내부 파손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릴하니까 고기가 생각나요. 네, 좋은 생각이네요. 실제로 고기 굽는 그릴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릴이라고 해요. 근데 왜 그릴을 안 하고 레이디를 그릴이라고 하는 건가요? 라디에이터와 그릴의 합성어인데 그릴은 사전적 의미로는 석쇠나 철제 격자를 말하는데 차량 주행 중에 엔진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돌 같은 이물질을 막아주는 그물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차가 주행을 하면은 엔진이 엄청나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그 엔진을 식혀줘야 되는 외부 공기가 필요한데 그릴을 통해서 외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열교환기를 통해서 차량에 있는 엔진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했어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바로 공력 향상 기능입니다. 공력이 뭔가요? 공력은 영어로 에어로다이나믹 퍼포먼스라고 하는데요. 물체가 움직일 때 이렇게 공기 저항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공력 성능은 이러한 공기 저항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줘서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시켜주고 그리고 주행 안정성, 동력 성능, 주행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범퍼 디자인에 따라서 공력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범퍼 아래쪽에 범퍼 립이라는 제품이 있고 범퍼 옆면에 붙어있는 에어 커튼이라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공기 흐름을 제어해서 공력 성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제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은 차량 외관 이미지를 결정하는 디자인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고요. 최근에는 다른 부품들이 범퍼에 많이 장착되고 있다 보니까 본연의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디자인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센서나 전자장비들이 범퍼에 많이 장착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죠. 전자장치요? 카메라나 초음파 센서 같은 것들이 범퍼에 장착되고 있어요. 아 근데 요즘 차들은 범퍼 그게 없는 것도 있던데. 전기차들은 엔진이 없으니까 엔진을 냉각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라지에이터 그릴은 연비 향상을 위해서 막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의 차들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미래의 차들은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서 보행자와 소통이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행자와 소통을 위해서 라이팅 그릴 등 신기술을 많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비스의 신기술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기술은 라이팅 그릴이에요. 혹시 A샤는 라이팅 그릴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나요? 글씨가 써지는 그릴인가요? 네. 우선은 그 라이팅이 아니라 불빛이 나는 라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라이팅 그릴은 차량 전면부에 장착이 돼서 여러 가지 조명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라이팅 그릴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색깔을 구현할 수 있어요. 핑크색 가능하나요? 네, 물론이죠. 그러면 기분에 따라서 바꾸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이면 기분이 안 좋은 거니까 건들지 마라. 끼어들기 방지용 빨간 색깔 그런 거. 네,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예요. 자율주행 모드나 충전 표시, 그 다음에 웰컴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을 색깔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 시나리오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자동차와 사람이 소통하는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단순히 조명만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색깔로 운전자나 아니면 보행자랑 서로 이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도로에서 볼 수 있어요? 당장은 아닌데요. 올해 저희 모비스에서 컨셉을 개발했고 현재는 실외성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에서 보면 반가울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술은 그릴 체형 액티브 에어 플랩입니다. 이 기술은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그릴에 장착되어 있는 플랩을 제어하는 건데요. 이 플랩이 외부 공기를 막거나 열거나 하면서 엔진을 냉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엔진 냉각이 필요할 때는 열어서 외부 공기를 받아들이고 엔진 냉각이 불필요할 때는 닫아서 연비를 향상시키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에는 필수로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동하구나. 그럼 오늘 수업은 이제 끝인가요? 아니에요. 한 개 더 남았습니다. 바로 액티브 플랩의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액티브 플랩의 타입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범퍼 외관에 영향을 주는 외장형, 외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내장형, 범퍼에는 장착되나 차량 외부 디자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미 외장형이 있어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각각 타입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어요. 성능은 외장형이 가장 좋은데 아무래도 범퍼 디자인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적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내장형은 범퍼 내부에 장착이 돼서 보이진 않지만은 성능은 외장형보다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범퍼의 디자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내장형이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되게 못생겼나 봐요. 밖에 붙어있는 걸 싫어하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이 기사로 마무리 공부하고 한번 퀴즈까지 풀어볼까요? 알쏭달쏭. 자동차 기술 모비딕 퀴즈! 제가 문제 낼게요. 네. 범퍼는 무슨 소재로 만들어질까요? 예? 알루미늄, 철, 딱딱한 소재는 아니고 플라스틱? 딩동댕. 예! 패스! 특정 속도에서 충돌했을 때 범퍼가 잘 부서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부서지는 게 좋을까요? 부서지면 조각들이 날아가서 사람 몸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안 부서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잘 부서져서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게 좋다. 근데 이거 안 나왔지 않아요? 맞아요, 이건 나오진 않았어요. 작가님? 우선은 범퍼는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특정 속도 이상에서는 잘 부서지는 게 충격 흡수에는 유리해요. 그래서 보통 소비자들은 차량 범퍼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은 범퍼 전체를 교체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은데 조금 스크래치 나도 교환하지 마시고 그냥 범퍼가 이제 완전 파손될 때까지 그때까지 그냥 그렇게 사용하셔도 상관없다. 동력 성능이 좋아졌을 때 좋아지는 것 4가지를 말씀드려요. 자동차 연비. 잠깐만. 기억날 때 빨리 말해야 돼요. 자동차 연비, 주행 쾌적성, 주행 안정성, 동력 성능. 정답! 완벽해요 진짜. 그중 2가지만 대답해달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4가지를 다 말해줬어요. 액티브 에어 플랩의 타입 중에서 범퍼 외관에 장착되면서 외관에 영향을 주는 타입은 외관에 영향을 주는 건 외장형. 내장형은 안에 들어있는 거, 세미 외장형은 밖에 있는데 디자인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
우와, 완벽해요, 진짜. 라이팅 그릴이라고 이제 색깔을 여러 개 구현하는 그릴을 봤는데 구현할 수 없는 색깔이 무엇인지 1번 빨간색, 2번 노란색, 3번 무지개색, 4번 파란색. 일단은 저기 그림이 띄워져 있거든요. 빨간색이 있고요, 초록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는 걸 보니까 무지개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액티브 플랩에는 타입이 3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성능적으로 가장 좋은 타입은 무엇일까요? 외장형이 성능이 제일 좋은데 사람들은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내장형을 많이 쓴다. 정답. 자,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좀 어려워요. 모비스에는 3대 모듈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프론트엔드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2가지 모듈은 무엇일까요? 프론트 있으니까 백이 있어야겠죠? 중간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앞, 뒤, 중간. 땡! 그럴 줄 알았어요. 3대 모듈은 저희 프론트엔드 모듈, 칵핏 모듈, 그리고 샤시 모듈입니다. 예? 다음번 수업할 때 나올 것 같아요. 우와!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인형 많이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중간고사 시즌이거든요. 지금 잘 때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고 잘 때.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에 나와서 촬영을 한다는 거는 살면서 별로 경험해볼 기회가 없는 기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색다르고 재밌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비스에서 범퍼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이렇게 널리 이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 하는 경험이다 보니까 좀 새롭고 신기하고 그런데 우선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퀴즈가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선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